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때만 되면 한 번씩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경기도 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화 연결 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추석 연휴 전이라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바빠서 사실은 제가 상암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려서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뵙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예, 다음번에 오늘 사실은 나와주시죠. 전통시장 다 돌아야 되거든요. 인사 그렇군요. 예.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오늘 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제가 이 재래시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예. 자, 현재 경기도 내 재래시장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예. 한 155개소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는 아마 1,5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중에 경기 남부권에서만 114개나 있습니다. 전체 한 54%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종사자만 해도 한 7만 명 되고요. 예. 점포수만 해도 한 4만 2천 개 정도가 차지해가지고 예. 사실은 3인 가족 기준 21만 명에 해당하는 예. 그런 서민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숫자라서 많죠. 놀랐습니다. 예. 60년이 넘은 재래시장도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시장 중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사실은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예. 또 수원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196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개설이 됐고, 수원 같은 경우도 한복판에 지금 행궁 안에 보면은 영동시장이 있고, 예. 거기는 1969년도 무렵에 개설됐어요. 그리고 지동시장. 아시겠지만 이 순댓골목, 예. 한 100년이 넘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수원의 아주 대표적인 전통시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래시장 사실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경기도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에 예.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예. 저는 줄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2016년에는 143개소였다가 예. 2017년에는 149개소, 예. 그리고 2018년은 153개소. 늘었군요. 예, 오히려 작년에는 155개소가 됐는데요. 예.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전통시장이 어쨌든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인 스스로의 예. 여러 가지 내부적 어떤 역할, 그리고 지자체의 사업들을 보다 좀 확보하고자 하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서 오히려 양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전통시장화해서 안정적으로 제도권 안에 좀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재래시장들이 상권이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경쟁력 잃어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요즘 대형마트 입점 등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등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생겨나는 재래시장이 있다니까 좀 의외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은 수원에도 22개가 있는데 대형마트 때문에 많이 죽어가는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수원역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전에 애경이라든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열악해지고, 사실은 제가 사는 지역구에 정자시장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스타필드라고 하는 몰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게 두 가지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형 유통 회사가 골목 상권을 장악해 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또 현실이 또 있잖아요. 예. 예, 대형마트도 있지만 온라인 시장의 확대.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이 도심 상권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얘기인데 시장별로 그리고 점포별로 특성화된 모델 개발에 대한 실패, 예. 이런 것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요즘 그래도 둘러보면 대형마트 못지않은 시설을 가진 재래시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사실은 이제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전통시장이라고 이제 사실은 그 용어를 정책 용어로 쓰는데. 아,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도 155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현대화로 발전한 모습들이 꽤 있어요. 예. 이게 이제 2004년에 10월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예.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전통시장들에게 이제 그 지붕 있잖아요. 아케이드. 예. 아케이드라든지 고객 지원 센터. 예. 거의 대부분 몇십억씩 들여서 이런 것들을 시설을 설치하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 화장실. 예. 그리고 뭐 옥상 방수라든지 그 비 오면은 상당히 사실은 그 고객 입장에서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예. 곳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그 개보수 해가지고 지붕도 세우고 공동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일반 뭐 내서 할 수 없는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그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과 물건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예. 해서 경기도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총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많은 9개 시군의 16개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예. 반영한 여러 가지 그 전통시장을 살리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시장도 좀 빨리 바꿔줬으면 할 텐데 이게 사실 네. 변화의 속도가 눈에 띄진 않거든요. 맞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단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워낙 한번 바꾸려면 몇십억씩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균축이라고 하는데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서 경기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그냥 중앙에서 지방으로 좀 이양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치분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에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워낙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 아시겠지만 좀 전통시장 가보시면은 전봇대 있죠. 전기줄 이런 것들은 지하화해서 지하화해야 이게 시설이 가능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하화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아시겠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주인과의 합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지역에 대한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이 아직 쉽지 않기 때문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설을 현대화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다 보니까 또 현대화하면 또 주인이 막 또 가격을 올리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정자시장도 예산 때문에 멈췄던 개선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요? 사실은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정자시장은 사실은 정자시장에 있지만 그 옆에 화서라든지 저쪽 뭐 영화동까지 흡수를 해서 유일하게 정자동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데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NG 있는 시설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오면서 몰이 들어오는데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게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건 사업들이 있었어요. 예. 수건 그 상인들이 아주 염원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 현대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못했다가 예. 제가 적극적으로 도지사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을 했더니 이번에 예산을 먼저 3분의 1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닝이라든지 환경 개선이 아주 잘 될 거라고 현대화로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통신호가 열렸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예산만 1년, 있으면 1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기대가 되고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꼭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유명한 곳이 많아요. 맛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현대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화재 예방 등의 안전시설을 위한 설비도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한 번씩 재래시장 화재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집을 가보면 옛날 가옥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촘촘하게 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5억도 중요하지만 전부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몇 번 좀 드렸는데 그런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CCTV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바닥 공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저는 사전에 몇 번 예산을 좀 갖다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되게 좀 안전하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또 안전 문제가 있어서 매일 방역 활동하고 저도 가끔 가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전통시장은 특색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마트처럼 시장 내에서 장을 보면 배달을 해준다거나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한다거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또 경영적인 면에서 현대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사실은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건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적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다. 요즘 많은 그 전통시장들이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대형 마트나 그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소비층을 붙들기 위해서 상당히 대책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들은 전통시장에도 그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온라인 주문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영 현대화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그 대형 마트에 산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면이라든지 친절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위생 문제잖아요. 위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고급화하게 진열해 놓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문화 활동, 고객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대형 마트에도 보면은 그 안에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몇 군데를 사면 플러스 덤을 준다든지 제일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덤 문화 이런 것들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코스를 가면 플러스 그 나름대로 지역 화폐를 줘서 더 5,000원, 10,000원을 더 화폐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아주 자주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 모두 결국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추석을 앞두고도 이 전통시장 상황이 예전만큼 못하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원 정책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 예. 상권 살리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제적으로 경기도는 20만 원이면 5만 원 더 주는 이런 그 선제적 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추석을 앞두고서 그 전통시장도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일단은 철저히 하고 사실은 방역만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했어요. 알바를 예, 할 정도로 아. 상당히 자구적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형마트에 밀폐된 공간도 뭐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비교적 전통시장은 좀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예. 방역 그 코로나부터 약간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추석장은 주변 전통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시름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 정책적으로는 보다 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감면 혜택이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혼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만큼은 전통시장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물건을 사 그분들의 힘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말씀하는 내내 그 전통시장의 사랑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사실 그 감성이 있잖아요. 예. 예, 저도 추석장 전통시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